로봇이 택배 물류 자동 분류해주고 자동차가 혼자 스스로 운전하며 AI가 지브리 그림 1분 만에 그려주는 이 시대에 왜 트레이딩은 수동으로 아직까지 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트레이딩뷰 자동매매 3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표와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뷰의 꽃, 바로 백테스트와 얼러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테스트란 무엇인가? 백테스트는 다른 말로 전략 테스터라고도 하는데요. 트레이딩뷰에 전략을 차트에 올리면 전략 테스터가 자동으로 수익 곡선에서부터 트레이드 내역을 바로 시각화해 주는 것입니다. 전략의 속성 탭에서 초기 자본, 수수료, 레버리지, 베팅 금액, 퍼센트 등등 조건을 조정해 현실에 거의 가까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한 게 바로 트레이딩뷰의 백테스트, 즉 전략 테스터 기능입니다. 2강에서 전략 부분을 보면서 어느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전략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누구든지 전략 지표를 만들 수 있다던데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일지 그 원리만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봤던 이동평균 크로스 전략 소스를 불러와 볼게요. 파인 에디터를 클릭하시면 이곳에 최근 쓴 전략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카피본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보시면 이 맨 밑에 빌트인이라고 있죠. 이 빌트인은 다름이 아니라 2강에서 봤던 이동평균 크로스 전략처럼 트레이딩 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전략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이동평균이라고 써보면 이동평균 크로스 전략이 보이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름 없는 스크립트로 해서 해당 전략의 소스를 보실 수 있게 되죠. 자, 소스 나온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빌트인 전략의 소스를 쉽게 불러오실 수 있고요. 자, 대단히 짧죠? 우리가 지지고 볶고 했던 그 전략이 이렇게 파인 스크립트로는 짧아요. 파인 스크립트도 나중에 강의를 할 텐데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스크립트 몰라도 기본적 매매를 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어려워는 하지 마시고 일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소스에서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트래티지 엔트리라고 있죠.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 매도 신호를 발생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양방으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롱숏 신호를 발생시켜 주게 되겠죠. 롱에서 숏으로 스위칭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를 못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소스를 불러왔으니까 이걸 다시 차트에 넣으려면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카피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카피본이라고 생성이 되죠. 이거를 차트에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아까 지표에서 불러왔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삭제가 됐고요. 자, 이동평균 크로스 방금 저희가 파인 에디터에서 불러와서 새로 저장한 이 카피본이 차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카피본을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성 탭에서 역시 초기 자본금을 설정해 주고요. $10,000로 해주겠습니다. 테더로 해주고 오더 사이즈는 자기자 1%, 100%, 커미션은 0.04 이렇게 해주고요. 인풋이 저희가 이평선 길이를 저번 시간에 36으로 했었나요? 네, 36으로 했었죠. 그럼 전략 테스트를 보시면 네, 이렇게 퍼센트가 잘 나오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빌트인된 그런 트레이딩 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략도 이렇게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를 통해 저희가 개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저번처럼 이 속성에서 길이 값을 조정해 가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표의 길이 값을 조정하면서 이 원하는 값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가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걸 실제 이용하시는 것보단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실전 매매에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속성 값의 속성 탭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초기 자본금은 이제 내가 얼마를 가지고 투자할 건지, 만약에 봇에서 1000달러를 가지고 시작할 거면 1000달러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자, 베이스 통화는 웬만하면 테더겠죠. 아니면 뭐 업비트 쪽이면 KRW로 가야겠죠. 빗썸이나요. 자, 오더 사이즈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복리로 투자를 하려면 자기 자본 퍼센트로 가야 된다. 단위로 하실 거면 테더로 해서 뭐 몇 테더씩 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피라미딩은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물타기가 필요한 전략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커미션은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 수수료 치시면 되고요. 보통 선물 기준 0.035에서 0.05%입니다. 거래소마다 비슷하지만 다 다르고요. 분봉으로 갈 경우엔 이 수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건 지정가 주문에서 필요한 거라 아직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슬리피지는 주문을 넣은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이 달라 생기는 차이인데요. 호가 공백, 시장 변동성 등으로 발생합니다. 내가 주문한 가격보다 몇 원 비싸게 사진다거나 뭐 그런 겁니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차이는 매수 매도 모두 추가 비용이나 이익 감소로 작용해서 백테스트와 실매매 성과 간의 갭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써놓는 거죠. 뭐 한 2, 3틱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나 거래량이 큰 종목의 경우는 거래량이 많다 보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적을수록 호가 갭이 클수록 슬리피지 발생 빈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잡코인은 슬리피지 주의하셔야 돼요. 마진의 경우엔 아시다시피 선물에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2배 레버리지 사용하면 증거금 50%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숏의 경우 포지션 스위칭이 일어날 때 증거금 때문에 거래 목록 테이블이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거래 목록 제일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매도로 진입했는데 마진 콜이 발생했죠. 증거금 100%로 해놓으면 좀 이렇게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보기 쉽게 나오게끔 설정을 하시려면 증거금 0으로 해주시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매도 진입, 매도 청산되고 바로 매수 진입, 매수 청산됐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간 한 가지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전략은 다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 이 하위 부분 옵션은 스크립트를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추후 심화학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테스트 속성에 대해 알아봤죠? 속성 설정 후에 오버뷰가 아닌 거래 목록을 보시면 내가 언제 얼만큼을 거래했는지 모두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성과 탭에선 지금까지의 손익을 모두 정확한 수치로 요약해 줍니다. 거래 분석에선 롱과 숏의 성과를 더욱 자세하게 나눠서 보여줍니다. 승률도 계산을 해주고요. 위험성과 비율에서 샤프 레이쇼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수익률 곡선이 얼마나 매끄럽냐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이 곡선이 매끄럽지 않고 샤프하다. 말 그대로 빼쭉하다는 얘기죠. 삐쭉삐쭉하다. 그럼 굉장히 불안하겠죠? 아무리 수익이 난다 해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고 한마디로 최대 자본 감소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략의 목표는 무조건 수익이 높은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 매끄러운 상승, 점차적인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모든 펀드들, 모든 헤지 펀드에서 모든 시스템 매매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사실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곡선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든 펀드들의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백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이제 백테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요. 롱숏 변환 신호, 즉 매수 매도 신호를 얼러트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러트 기능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럼 얼러트 기능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고 바로 실전 들어가 볼게요. 트레이딩뷰의 얼러트 기능이란 말 그대로 전략에서 스트래티지 엔트리, 엑시트 같은 매수, 매도 신호가 발생할 때 유저에게 그 신호를 메일, 토스트 알림, 소리 알림, FC 알림, 웹훅 URL로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얼러트 해주는 거죠. 지금이야, 매수해. 이렇게요. 그래서 이번엔 간단히 토스트 알림과 소리로 보내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해 10초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만 될 수 있거든요. 10초봉이기 때문에 수익 결과는 처참하겠죠. 어디까지나 테스트를 한 거 감안하시고요. 자, 전략 테스터에서 해당 전략 타이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얼러트 넣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되죠. 여기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고요. 일단은 현재 레이아웃에 설정대로 기본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조건에서 우리가 만든 전략이 선택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잘 선택되어 있죠. 인터벌은 차트와 각계로 되어 있는데 10초 캔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변경해줘도 되지만 애초에 레이아웃에서 일치하도록 여기서는 변경을 안 하시는 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주의하실 점, 이거 잘못했다가 큰 손해 보실 수 있어요. 이 만료 부분이 있죠. 이게 개방형 얼러트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 투자에선요, 특별히 조건이 있지 않는 한 개방형으로 두셔야 만료 기간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수했다가 얼러트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낭패겠죠. 꼭 개방형 얼러트로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자동 번역 해석해서 그런지 개방형이 아니고 사실은 영어로는 오픈 엔디드 얼럿인데 이걸 개방형으로 해석을 했다는 게 참 이상하죠. 네. 오픈 엔디드. 그래서 영어 버전이 사실 좋습니다. 메시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개발자가 아니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어떤 변수를 포스트 값으로 넘겨주냐인데요. 저희가 일단 웹훅은 지금 안 할 거기 때문에 디폴트 값 그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알림 탭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한 얼러트의 종류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웹풍 말고는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모바일 앱에서 푸시 알림 제공하는 거고, 토스트는 바로 여기에 팝업이 뜨는 거고요. 이메일은 말 그대로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소리 내기는 알림이 트리거되면 오디오 신호를 재생해주고요. 저는 손종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기 얼러트 리스트에서 얼러트가 생기게 되죠. 저는 지금 현재 심볼에 커런트 심볼에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심볼에 해당하는 얼러트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보이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신호가 발생할 때 얼러트가 오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겠죠.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언제 신호가 발생할지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평선을 하나 추가해서 지금 36이죠. 36짜리 이평선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 이평선이 크로스 됐을 때 저희한테 얼러트가 오겠죠. 이렇게요.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스트 팝업이 되면서 아까 설정했던 손종 소리가 나게 되죠. 이게 바로 얼러트 기능입니다. 자, 이제 다 되셨습니다. 이 신호를 이젠 우리 거래소 서버로 바로 보내서 거래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서 뭐 이상한 API 중간봇 거쳐서 가는 게 아닌 바로 다이렉트로 이 신호를 거래소 OKX나 바이낸스, 비트겟 서버로 바로 쏴주는 겁니다. 거래소 시그널봇과 연결하는 건 다음 강의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